네, 보은군 다문화 이주 여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대 전담 경찰관 김승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가정폭력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 학대 전담 경찰관이 뭐 하는 경찰관이라고 했었죠? 네,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예방 활동을 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분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보은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여러분이 해당 안내문 받아보셨죠? 네, 평소 여러분들께서 가정폭력에 관해 궁금했던 점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질문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또 두 번째,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은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건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112 신고를 하시면 이제 경찰관이 오게 되고, 경찰관이 봤을 때 폭력 피해가 심각하고 또다시 이런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긴급 임시 조치, 그리고 임시 조치와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긴급 임시 조치는 첫 번째로 내 집에서 남편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나와 내 딸, 아들의 학교, 직장, 집에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 조치는 여러분들이 112 신고를 해서 이제 가정폭력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랬을 때 그 판결까지의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릴 수 있는 조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긴급 임시 조치 세 가지에 더해져서 남편을 병원이나 상담소에서 그런 시설로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남편을 구치소나 유치장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용기 내서 112에 신고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의 아들, 딸의 안전을 경찰이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112로 신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112 신고를 하고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많이 내거나 하는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112 신고를 해서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제일 첫 번째 피해자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언제 어디서 이러한 피해를 당했는지, 또 남편을 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결혼 생활을 계속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라고 해서 남편을 경찰서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과 행동을 정말 했는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인정을 하는지, 반성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폭력을 당한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직접 그 폭력을 당한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세 번째로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도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혹시나 그러한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면 CCTV도 이제 분석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제 피해자 조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경찰서에 방문하실 때 꼭 챙겨야 되실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폭행을 당해서 피가 나거나 멍들거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찍은 사진, 그리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거나 했을 때 그러한 던진, 뭐 예를 들어 거실에 던졌다라고 하면 거실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진단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전화나 문자로 협박이나 욕을 그렇게 받았다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서 방문하실 때 다 경찰관에게 주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그런 서류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검찰에 보냅니다. 검사님한테 그 모든 자료들을 다 보냅니다. 그것을 송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검사님이 이제 모든 그런 자료들을 다 읽어보시고, 아, 얘는 이 남편이 죄가 있구나, 정말 가정폭력을 저지른 범죄가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판사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정리하면 경찰이 모든 조사를 다 마쳐서 그 자료들을 검사님한테 주면 검사님이 그 자료를 판단을 해서 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처벌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것들을 판사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랬을 때 판사님이 보시기에 가정폭력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발생한 것이고 우리 피해자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많이 반성을 해서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한다면 모든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처벌이 아니라 가정보호 사건으로서 보호 처분이라는 것을 남편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남편분이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듣도록 하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병원이나 상담소에서 상담 그리고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게 하거나 다시는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같이 이렇게 8개의 처분 중에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처분을 남편에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처럼 사건을 접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거나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남편분이 그러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혼자 참지 말고 반응하는 것,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이 3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